자, 오늘 4월 19일입니다. 오늘은 분재 소재의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분재 소재를 얻기 위해서 실생도 하고 삽목도 하고 지목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뭐 실생이든 삽목이든 하려 그러면 일단은 나무가 먼저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통 나무를 가지치기 하다가 뭐 거기서 나온 가지를 가지고 보통 삽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자기 자신이 직접 실생이나 삽목을 해서 또는 지목을 해서 분재 소재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동영상을 올렸고요. 그런데 이제 아예 나무가 없다. 그러면 길 가다가 나무를 하나 잘라 가지를 하나 잘라오거나 해서 삽목을 해야 되는데 뭐 모든 나무가 분재 소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나무를 구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분재 소재를 구입할 때 어떤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소재는 제가 분올림을 한지 한 1년 조금 넘었고요. 그래서 한 2년차 정도를 분올림 했을 거니까 삽목 2년차. 그래서 한 3, 4년 정도 된, 한 4년 정도 된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밑동도 상당히 굵어지고 있고요. 가지도 범이 돼서 쑥쑥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키워서 나중에 철사거리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아직 철사거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가지치기로만 이렇게 지금 곡이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면 뭐 이것저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데 소재를 구입하는 경우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소재를 구입할 때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소재의 구입에 대해서 제일 앞에 있어도 되는 건데 좀 늦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소재의 구입 자체를 막 그렇게 추천드리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재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소재를 한꺼번에 다 내놓진 않겠죠. 뭐 폐업하는 거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내놓고 뭐 또는 온라인 마켓이나 이런 데 보통 올리게 되죠. 보통은 이제 분재원에 직접 가서 소재를 구입하는 것은 뭐 요모조모 잘 따져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장님께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주의해야 할 점 뭐 이런까지 싹 다 듣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송 중에 생길 수 있는 뭐 가지가 부러진다든지 뭐 다양한 문제점도 없고, 그래서 그게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귀찮으니까 분재원들이 보통 멀고 전국에 산재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마켓에서 많이 구입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초보일수록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 옥션 같은 데서 많이 구입을 했었는데 요즘 옥션 들어가 보니까 분재가 별로 없어요. 옥션이 쿠팡에 많이 밀려서 그런지 그 자체로 쿠팡을 가보니까 쿠팡도 없네요. 그만큼 요즘 제가 그런 데서 구입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온라인에서 구입을 하면 주로 구입하는 데가 심폴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심폴은 이제 주로 식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들이죠. 그래서 여러 농원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식물을 판매하고 계십니다. 식물 전문 판매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식물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식물과 관련된 분재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름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요즘 거기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뭐 그런 옥션이든 뭐 심폴이든 또는 분재원 홈페이지든, 요즘 분재원 홈페이지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들어가 보려니까 전부 다 접속이 안 되네요. 그래서 뭐 아주 오래된 뭐 예솔 분재원 이런 데는 이제 접속이 되긴 하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상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전과 좀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온라인에서 분재를 구입을 할 때 온라인
마켓의 장점은 비교적 가격이 싼 편이죠. 뭐 여러 경쟁이 있으니까 가격이 싼 편인데, 또 단점은 이 안 좋은 소재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애기 사과를 좀 둥치를 큰 걸 하나 샀는데 큰 둥치에 비해서 가격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보 때였죠. 그래서 냉큼 샀는데, 사고 보니까 사진상으로는 안 보이던 병충해가 깊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솜개각충 같은 것들은 속으로, 껍질 속으로 막 파고드니까 얘들은 끝으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솜이 좀 보일 정도면 뭐 이미 거의 골병 든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안산이만 못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 알면서도 판매하는 좀 비도덕적인 상인분들이 좀 계시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 온라인 마켓에는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뭐 보통 이제 삽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재를 얻기 때문에 잘 안 사는데, 가끔씩 요즘도 사긴 합니다. 자, 일단 특히 아파트에서 문제를 키울 때는 뭐 노지에서 키울 때와 비교해서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문제 소재의 선택에 있어 가지고 양수와 음수의 구분, 어떤 수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고, 이제 수종을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을 했으면 그 제한된 수종 속에서 또 좋은 소재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딜레마가 보통은 이제 분재원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키우는 분재 중에 온라인에 내놓는 소재는 제일 하급의 소재를 보통 내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은 상대적으로 일단 컴플레인이 적고, 그다음에 반품이 불편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반품을 안 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나 분재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뭐 포장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온라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재 중에 제일 안 좋은 걸 보통 이렇게 내놓게 되죠. 분재원 하시는 사람들 표현을 빌리면 물값 아까운 분재, 이런 걸 주로 온라인에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에 들어가는 물값이 얼마인데 저걸 키워서 물값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 가는 이런 문제는 처분 1순위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싸게 내놓게 되죠. 그래서 우리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에서 구입을 할 때 어떤 거 조심해야 되는가,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첫째, 분재는 대체로 이제 좀 굵은 나무를 이제 작게 만드는 게 분재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굵은 나무를 이제 둥치를 베어서 거기서 다시 가지를 받아서 보통 소재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큰 상처가 생기게 되는데, 소재를 구입하실 때 큰 상처는 이론상으로는 뭐 아물 수는 있어도 그게 본인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것과는 또 이게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파트에서 분재를 키우는 성장이 더딘 아파트에서 분재를 키우는 경우에는 이 상처의 치료가 안 되거나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상처의 크기가 큰 분재는 가급적 구입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상처? 뭐 이건 제 기준이긴 하지만 보통 한 1cm 정도 이상의 상처가 있으면 치료가 아파트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래 키우면 당연히 뭐 치료를 할 수는 있는데, 뭐 상처 치료를 위해서 거기에 바르는 상처 유합제, 예를 들어 뭐 기오나루 같은 거나 카토파스타라고 하는 이런 뭐 유합제, 이런 걸 보통 발라놓는데, 그래서 자연 치유되도록 하는데, 그것도 이제 수명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기간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지처럼 이제 빨리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결국은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뭐 다시 바르고 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큰 상처는 아파트에서 치료하기가 거의 힘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cm 이상의 큰 상처가 있는 소재는 구입을 안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좀 둥치가 작더라도 상처가 없는 소재를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반려식물이라서 오래오래 키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키우면 항상 그 둥치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욕심을 낼 필요가 없죠. 오히려 상처가 없는 소재, 작은 소재를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단 뿌리빨이 좋은, 건장이 좋은 소재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는 키우면서 이렇게 그 단점을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장이 없거나 또는 매우 굵은 뿌리가 툭 삐져 나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방근이면 아주 좋고, 문제는 분재원 하시는 분들이 팔방근 소재를 온라인 마켓에는 절대 안 내놓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더 키워서 더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는데 싼 값에 온라인 마켓에 그런 장래성 있는 소재는 절대 안 내놓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재는 온라인 마켓에서 구할 수가 사실상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본인이 직접 삽목을 해서 어릴 때부터 키워야 그런 소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 찾아보시면 굉장히 괜찮은 소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점은 있더라도 오히려 뿌리빨이 좋으면 그걸 사오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단점들은 대부분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가 없으면 가지 접을 해서 가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뿌리빨이 좋은 소재, 요걸 사는 것이 장래성이 있는 소재고 물값이 안 아까운 소재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피해야 할 소재는 생기가 없는, 성장이 정체된 것 같은 이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는 온라인 상으로는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보통 이제 생장이 정체되었다는 것은 수피를 보면 보통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주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장이 이렇게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나무는 이렇게 붉은 빛을 띠는데, 이렇게 붉은 빛을 띠지 않고 이렇게 갈색으로 일관된다든지 그런 거죠. 이것도 이제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간주 소재입니다. 노간주 나무인데, 이 나무를 제가 구입한 지 한 3, 4년 됐습니다. 그런데 와서 너무 크지를 않았어. 그럼도 주고 하는데 전혀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지도 막 말라 죽고,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나무들은 분재원에서 이렇게 구석에 둬서 분재를 말렸거나, 아니면 아주 추운 환경에 둬서 냉해를 입었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분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재를 사면 상당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봄이라 새싹이 막 나고 있죠. 마디마다 새싹이 막 힘차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세 굉장히 이게 왕성한데요. 이런 수세를 이 정도 회복하기 위해서 한 3, 4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가지가 몇 개 이제 잘라놓은 거 보이죠? 이렇게 잘린 가지들이 보이죠? 원래 이렇게 잘린 게 아니고 가지가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를 이제 새로 살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왕성하게 수세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는 한번 성장이 정체된 나무, 이런 나무는 사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무는 제가 올해 구입한 소재입니다. 황피 느릅나무인데요. 아마 제주 황피 느릅나무인 것 같고, 지금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곡이 아주 좋죠. 이렇게 스크류 형태로 이렇게 꼬아서 올라가고 있고요. 뭐 밑에 둥치도 굉장히 뚱뚱하고, 그 다음에 10cm 이상의 큰 상처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둥치가 크면 아랫부분에 큰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충분히 아파트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정도 수준의 상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세도 아주 좋습니다. 수세가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지가 없으면 얼마든지 가지를 받아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소품을 약간 넘어선 중품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 30 정도 크기인데, 그 윗부분은 나중에 이제 좀 잘라낼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윗부분 가지가 좀 힘이 약해서 위에 가지를 도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파리가 나는 것도 안 따고 도장지로 키워서 지금 밑동을 굵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대로 계속 이렇게 키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살 때는 이렇게 큰 이제 단점이 없는 이런 소재를 구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키울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수정하기 힘든 단점이 있으면 문제가 좀 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주 좋은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좌우로 돌려봐도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곡이 아주 두드러지는 좋은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금방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올해 구입한 다간 소재입니다. 3번 나무고요. 지금 이제 봄이 돼서 이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재 중에서 이렇게 좀 특이한 소재, 이런 것은 구입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간 소재는 그렇게 흔한 게 아니고요. 뭐 수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런 다간 소재는 특색 있게 키워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분재를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뭐 실증도 덜 나고, 그래서 이런 소재는 한번 보이면 구입을 검토하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1, 2, 3, 4, 5, 6, 8개 줄기가 올라와 있는데, 아직 몇 개 지금 더 바닥에서 더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분갈이를 했는데, 밑바닥은 뭐 이 정도면 밑바닥은 아주 이제 펑퍼짐한 어떤 근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좀 올려 심으면 상당히 좀 고목의 티가 나고, 또는 뭐 숲의 티가 나고 하는 아주 특색 있는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는 보이면 구입해 두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무도 올해 구입한 소재입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원에 갔다가 뭐 아주 큰 이제 영농조합 같은 데인데, 거길 갔다가 거기 화분 구경하다가 분재사를 간 건 아니었는데 분재 소재도 있길래 좀 구경하다가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굵은 다른 그 같은 가격의 소재도 많았는데, 제가 이걸 산 이유는, 제가 좀 밑에 지금 흙을 조금 파헤쳐 놨죠. 그래서 저기 보면 지금 근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물론 뭐 단풍나무가 이 근장이 잘 만들어지는 나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소재에 비해서 뭐 근장이 아주 팔방으로 쭉쭉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나무의 단점은, 그러면 다른 사람도 금방 냉큼 집어 갔을 텐데 안 간 이유는 가지 배열이 좀 안 좋아요. 네, 가지가 보면 저 윗부분 가지 배열이 좀 이렇게, 가지가 V자로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특히 이게 직간 소재는 올라오면서 가지가 V자로 착 갈라져야 되는데 V자로 안 갈라지고, 지금 가지가 하늘로 치솟은 가지,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가지, 좀 중구난방, 그래서 좀 질서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요걸 어떻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 가지를 살리고 옆으로 삐져나온 저 두 가지를 잘라버릴까. 그래서 조금 더 위에서 이제 가지가 분지가 되고 이파리가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까. 저 오른쪽 가지 저걸 이제 잘라버릴까 지금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지금 왼쪽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자르고 하늘로 치솟은 저 가지는 지금 굵기상 수정이 안 되는 굵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지금은 왼쪽이 됐죠. 왼쪽에 있는 저 두 가지를 잘라버릴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치솟은 저 가지를 키워서 직간으로 키워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지금은 여기 지금 워낙 건장이 훌륭하기 때문에 건장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장이 훌륭하죠. 이 건장이 훌륭하기 때문에 매우 장래성이 있는 소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더 굵은 다른 소재를 사지 않고 이 소재를 사왔습니다. 28,000원 줬던 것 같네요. 그래서 요런 거 잘 키우면 이제 건장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분갈이를 하면서 굵은 뿌리를 잘라주고 가는 뿌리를 사방으로 받아서 이렇게 점점 키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키우기 전에 이미 저렇게 건장이 쫙 퍼져 있으면 만들어가기가 아주 용이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저 위에 가지 못생긴 거는 보지도 않고 눈 딱 감고 산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재를 구입을 할 때 피해야 될 소재와 구입해야 될 소재가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피해야 될 소재라면 제가 지금까지 한 3가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피해야 될 소재라면 가급적 아무리 싸더라도 사지 않는 것이 맞고, 구입해야 될 소재라면 좀 비싸더라도 구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분재 소재의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